연애를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주변인들은 인사치레로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아? 답은 다양할 수 있다. 나한테 잘해줘서, 자상하고 잘생겨서, 키가 커서, 그리고 같이 있으면 재미있어서. 하지만 나의 경우는 다르다. 그렇게 답을 끝내면 상대방은 잠시의 침묵과 함께 나를 빤히 바라보다 겸연쩍은 듯 눈을 피하며 말한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항승에겐 장애가 있다. 어릴 적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다. 그렇기에 그가 잘생겨서 좋아 라고 말을 끝내면 위와 같은 어색한 상황이 이어지곤 한다. 그가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을 겨우 그런 이유로 사랑하기엔 일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에 사람들은 나의 눈을 피한다. 보통 장애인, 비장애인 커플을 상상하면 우직하고 착한 장애인과 그 옆을 지키는 헌신적이고 차분한 비장애인이 떠오른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그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배려한 만큼 너도 나를 배려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요즘 여자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너의 장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솔직히 말한다. 긍정의 힘으로 장애와 편견을 끼어안는 사랑의 끝판왕이 아니다. 항승과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글로 담았다. 장애인과 소개팅을 하게 된 사연을 시작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편견을 겪어내며 관계를 이어갔던 시간들. 단지 사랑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끝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사랑에 장애가 있을지 없을지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감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강한별 출판사에서 출간한 권주리 작가의 사랑에 장애가 있나요?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항승이가 4살 때였습니다. 달려오던 차가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들어 그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커다란 트럭 바퀴에 그의 몸이 짓이겨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의 아버지는 항승의 잘린 팔을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로 둘둘 싸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의 사고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던 박항승과 그를 사랑하는 권주리의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며 예쁜 아기와 함께 하는 일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야. 익숙해지려 노력하지만 평생 불편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지. 장애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일까? 열심히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들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엄마, 미안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항승과 연인이 된 이후로 가장 걱정된 부분은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바로 그것이었다. 장애인 만나는 딸. 팔만 하나 없는 줄 알았는데 다리도 하나 없는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예상해 보았다. 내가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얘 정말 정신 차려. 당장 헤어져. 절대 안 돼. 우리 집에는 이미 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있다. 그는 유난히 많이 울고 보채던 아기였다. 딸 둘을 키워본 적이 있는 엄마였지만 막내 아들을 키우는 것이 유독 힘들었다고 했다.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3년이 지났다. 동생은 매일 새로운 자지레를 쳤고 특유의 째지는 울음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 항승과 친구로 지내던 시절에도 엄마는 그의 장애를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람이 설마 나의 남자친구가 될 줄은 예상 못하셨을 거다. 그와 연인이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사실 나와 항승의 분위기를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엄마, 저 항승이랑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어요. 엄마,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항승이가 너무 잘해줘요. 진짜 자상해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엄마,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아요. 엄마에게도 당당하고 싶었어요. 주리야. 네? 난 내가 왜 굳이 항승이를 만나는지 모르겠다. 물론
항승이는 좋은 사람이겠지만 내가 동생 때문에도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굳이 왜 힘든 길을 또 선택하려고 하니? 좀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 엄마는 잘 모르겠어. 그냥 난 우리 딸이 이제라도 좀 더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 어느 엄마라도 똑같은 마음일 거야. 늘 참기만 하고 살았던 내가 왜 또 참으려고만 하니?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주리야.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애써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참아내는 울음소리만 전해졌다.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의 눈물은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었다. 동생이 사당동에서 실종되던 날, 비가 오던 가을밤에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사라졌는데 밤새 찾을 수 없었던 그날 밤, 엄마는 새벽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차에 앉아서 울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며 자신이 제대로 아들을 보지 못해서 도망갔을 때 바로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자책하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던 날, 그날 딱 하루였다. 그런데 그날 나의 전화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못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고 살아도 엄마에겐 착한 딸이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싫었다. 다가온 주말, 항승을 만나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엄마와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터져나오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항승아, 엄마에겐 너무 미안해. 근데 어쩌지? 난 너 때문에 엄마에게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 엄마는 내게 너무 소중해. 그와 만난 지 한 달이 겨우 지날 때쯤 난 그보다 엄마를 향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너무나도 큰 부분인 엄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아마 내 마음에는 그가 나를 위로해주며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자고 말해주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엄마의 눈물이라는 변명으로 난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을 지키며 그저 듣기만 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주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난 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만약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아주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러나겠지만 난 그러지 않았잖아. 이 장애는 나의 잘못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바뀌어지지도 않아. 그냥 나 자신이야. 그래서 물러날 수 없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부모님께도 인정받고 싶어. 차근차근 아주 천천히 우리 같이 노력하자. 처음 고백을 하던 그날처럼 그는 아주 침착하게 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온갖 변명들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 앞에서 나는 한 걸음 물러났던 몸을 다시 앞으로 끌어냈다. 엄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사랑하면서도 엄마가 눈물 짓지 않을 방법을 찾고 싶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겨울이 되면 주말마다 강원도 스키장으로 향했는데 부모님께서 때마침 강원도로 이주하셨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천천히 조금씩 자주 찾아뵀다.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와중에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풀어냈다. 요리를 잘하고 나의 운전 선생님이 될 만큼 베스트 드라이버라며 또한 스노보드를 좋아하는 취미도 같다고 홀로 밥벌이하며 산지 꽤 오래됐기에 생활 능력이 정말 끝내준다는 칭찬도 잊지 않았다. 이때를 다시 생각해보니 결국 부모님께서 항승을 딸의 남자친구로 진지하게 만나는 연인으로 받아들이신 이유는 딱 하나였다. 그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항승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이 그에게 바란 것은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삶이 아니었다. 그냥 그의 장애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셨다. 그를 처음 부모님께 소개할 때 나는 그의 장애를 최대한 숨기고 그가 비장애인들과 크게 다름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분은 장애 유무를 떠나서 항상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의 사람 됨됨이를 보셨다. 장애인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엄마에게 미안한 일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미안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딸의 당당함에 엄마는 웃을까? 울까?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긍정의 대명사 박항승이라고 해도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의 무리한 시선이다. 긴 바지와 긴팔 상의를 입을 때는 그의 장애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유심히 봐야 오른쪽 팔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름이 오고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을 때면 길거리를 걷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물론 모든 시선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낯선 존재, 나와 다름에 대해서는 일단 시선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무례한 의미들을 읽을 때면 그는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듯 불편해진다. 30년이 넘도록 이런 시선을 받아온 항승은 이제 익숙하다. 더 이상 자신의 장애가 부끄럽다거나 가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불편할 뿐이다. 가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그런 시선을 건네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뭐 잘못됐나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 사실 처음엔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항승아, 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어차피 변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냥 무시하면 안 되니? 주리야, 그건 변함없이 어제도 기분 나빴고 오늘도 기분 나쁘고 내일도 기분 나쁠 거야. 빤히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싫어. 사람들의 시선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사는 항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도 했다. 내가 그처럼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건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우리는 늘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다. 물론 팔과 다리가 하나씩 없는 절단 장애인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 그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낯선 존재, 나와 다름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될 경우 당연히 눈길이 갈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에겐 너무 강한 폭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남자가 팔이 없는데? 여자는 정상적인가? 분명 어딘가 하자가 있지 않을까? 우리 둘을 훑어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너무나도 잘 보인다.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장애인을 만나지? 호기심 어린 그들의 시선에 이렇게 외치고 싶은 적이 많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주리입니다. 제 옆에 있는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이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자 박항승입니다.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보통의 연인들처럼 지금 데이트 중입니다. 저는 비장애인이고 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물론 그랬다가는 상대방과 바로 다툼이 생길 것이므로 항상 내 속에서 사귀곤 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더 오기가 생겼다. 그와 데이트를 할 때면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멋진 옷들로 골라 입었다. 최대한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졌다. 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었다. 우리를 차례로 흩어보는 사람들의 무례한 시선에 대해 내 온몸으로 답을 하고 싶었다. 이런 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과 사귀는 것에 대해 더 당당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듯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처음엔 그 사람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그게 맞았다. 나는 일부러 더 당당한 척했다. 나의 선택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항승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더 당당하게 행동했다. 편견, 이런 시선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사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항승과 주리의 사랑이라고.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